안녕하세요. 도와줘요. 영돈쌤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생략 시간을 잘 들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생략 10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더보기란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10문제를 미리 뽑아서 풀어보신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번 문제부터 10번 문제까지 아이패드를 가지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이동 시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스스로 운동하여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액체나 기체 속을 분자가 퍼져나가는 현상을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수송과 관련된 문제는 진짜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수송 관련해서는 진짜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일단 이거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모든 곳의 에너지는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에너지의 평형을 맞추려고 하는 게 자연의 섭리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면서 농도 에너지의 평형을 맞추는 걸 확산, 그리고 압력 에너지가 높은 쪽에서 압력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면서 압력 에너지의 평형을 맞추려고 하는 게 여과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세포막처럼요, 반투과성 막으로 이루어진 물질 같은 경우는 특정한 물질이 얘네들을 뚫고 들어갈 수 없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반투과성 막에 한해서는 확산과 여과가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 존재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럴 때에는 용매인 물이 확산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에너지의 평형을 맞춘다고 했죠. 그게 바로 삼투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확산, 여과, 삼투 이것들은 모두 우리 세포들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자연의 섭리에 따라 수동적으로 알아서 일어나기 때문에 수동수송이라고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확산이겠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내에서 호흡 생리를 담당하고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에 의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을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앞에 이화작용이니 동화작용이니 되게 어려운 말들이 많잖아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 킥이 되는 단어가 뭐였죠? 바로 뒤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게 바로 킥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죠? 세포 내부에서 여러분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은 미토콘드리아라고 설명드린 바 있죠? 근데 미토콘드리아의 다른 이름은 사립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토콘드리아라고 나오지 않고 사립체라고 문제가 나와도 정답을 맞추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을 물어봤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정답 4번이 되겠죠.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내 소화기관으로 노폐물과 이물질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을 물어봤거든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정답률도 엄청 낮고 제가 학원에서 이 문제를 풀게 시켜보면 틀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이론 강의 시간에 이렇게 똑같은 워딩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설명드렸습니다. 언제 설명드렸냐면 여러분들 세포 내부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곳으로부터 하여금 단백질이 이동하는 경로를 설명하면서 이 문제를 똑같이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복습해 볼까요? 우리 세포 내부는 둥그렇게 생긴 리보솜이 존재하고 이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만들어진 단백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소포체를 통해서 골지체까지 이동한다고 설명을 드렸고 골지체에서 여러분들 리소솜이 만들어진다고 설명드렸죠. 근데 이 리소솜 내부에는 가수분해 요소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세포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해 활동에 다 관여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 첫 번째, 여러분들 세포가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분해 활동이기 때문에 리소솜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 세포 내부에 만약에 외부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더라도 세균과 바이러스를 잘게 분해해서 제거해 주는 것도 분해 활동이기 때문에 리소솜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 3번 문제를 보게 되면 노폐물과 이물질을 처리한대요. 근데 이 노폐물과 이물질을 처리하는 과정 역시도 잘게 분해해서 제거해야 그게 처리가 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리소솜이 관여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 정답에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 민문이근을 물어봤네요. 여러분들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필기책에 가로문이근은 심장근과 골격근, 그리고 민문이근은 내장근이야 라고 단순히 외운 친구들은 조금 어렵게 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 수업 시간, 이론 시간의 내용을 충실히 들은 친구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풀었을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가로무늬근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많은 힘이 필요한 근육들에서 가로무늬근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드렸죠. 그 이유가 순간적으로 많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공간의 낭비도 없이 일직선으로 빼곡하게 세포들, 조직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가로무늬처럼 보여서 가로무늬근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1번부터 4번까지의 보기를 보면서 어떤 보기의 근육이 순간적으로 많은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를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한번 1번부터 볼게요. 1번 골격근. 너무 당연하게 순간적으로 많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가로무늬근. 2번 심장근 역시도 여러분들 온몸에 펌프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많은 힘이 필요한 근육. 3번 평활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분 평활근 같은 경우는 내장근의 다른 이름이 평활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장근의 다른 이름인 평활근을 몰랐다면 지금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여나 몰랐다고 하더라도 세모치고 넘어가면 됐을 문제입니다. 4번 볼게요. 승모근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승모근이 뭐예요? 여기 어깨 위에 붙어있는 근육이죠? 이거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어쩔 수 없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근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승모근도 당연히 순간적으로 많은 힘이 필요하겠네 해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골격계의 기능이 아닌 것을 물어봤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뼈의 기능이 아닌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제가 뼈의 기능 뭐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 온 몸을 지지해주고 지탱해주는 이 지지 기능도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뼈 내부에는 참 많은 장기들이 있다. 그 장기들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한다고 했죠. 뿐만 아니라 뼈 내부에는 여러 칼슘과 무기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뼈 내부에는 이러한 여러 무기질을 저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게 4번 열 생산 기능이 정답이 되겠죠. 여기에 더해서 알아둬야 될 뼈 기능 마지막 게 뭐였죠? 여러분들 뼈 내부에는 골수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골수로부터 하여금 여러분들 혈액을 만들어낸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혈 기능까지 여러분들 꼭 암기하셔야겠죠. 다음 6번과 7번은 제가 엮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혈액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요. 6번 한번 읽어볼게요. 혈액 중 혈액 응고에 주로 관여하는 세포를 물어봤거든요. 혈액 내부에는 적혈구가 존재하고 적혈구 내부에는 헤모글로빈이 있다. 이 헤모글로빈 때문에 여러분들 산소, 이산화탄소, 여러 영양 성분을 운반한다고 설명드렸고, 두 번째, 백혈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균이나 바이러스, 외부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얘네들을 먹어치우는 식균 작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온 몸을 보호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여러분들 혈액에는 혈소판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처가 났을 때 피가 계속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혈액을 멎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혈소판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6번의 문제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세포라고 했으니까 방금 설명드린 대로 혈소판, 정답 3번이 되겠죠. 7번에 혈액의 기능이 아닌 것을 지금 묻고 있는 문제이거든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적혈구 내부의 헤모글로빈 때문에 여러분들 온몸에 산소, 이산화탄소, 여러 영양 성분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쭉 읽어보시면 1번과 2번, 4번이 바로 이 적혈구, 헤모글로빈과 연관되어져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쉽게 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 정답은 3번이거든요. 체내의 유분을 조절하고 pH를 낮춘다라고 했는데 제가 혈액의 마지막 기능으로 조절작용을 설명하면서 대표적인 예시로 여러분들 체온을 조절하는 걸 예로 들었거든요. 수족 냉증을 예로 들면서 여러분들 심장이 펌프질을 하게 되면 혈액이 말초까지 쭉 이동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체온을 일정하게 조절해주는 조절작용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유분을 조절하고 pH를 조절한다고요? 저는 이런 내용을 설명드린 바 없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고 이마에 주름을 짓게 하는 근육을 지금 물어봤거든요.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이마 이렇게 인상을 쓰게 되면 미간에 주름이 생기고 이 미간의 주름에 보톡스 맞는 분들 되게 많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이 이마, 이 미간에 주름과 관련되어져 있는 근육이 바로 추미근이라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근육계통을 설명하면서 진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근육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주름과 관련되어져 있는 근육이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톡스를 많이 맞는 부위에 근육들이 시험에 또 자주 출제가 된다고 설명드린 바 있죠. 그러면서 이제 추미근이 나왔었고 추미근 말고 또 뭐가 있었죠? 눈 밑에 있는 주름과 관련되어져 있는 알륜근, 그리고 팔자주름과 관련되어져 있는 구륜근, 그리고 여러분들 턱보톡스 많이 맞잖아요. 턱보톡스와 관련되어져 있는 근육인 교근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제가 짚어드렸던 근육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추신경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라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신경계 중에서도 진짜 중심이 되고 중요한 부분이 어디야? 라고 묻는 문제나 다름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자극이나 신경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뇌까지 이동해서 뇌에서 통합 기능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뇌가 신경계 중에서도 본진 역할을 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해 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추신경계의 대표적인 건 바로 뇌라고 설명드렸는데, 이때 뇌에서만 통합작용이 일어나는 건 아니야. 뇌 밑에 붙어있는 척수에서도 부수적인 통합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뇌와 척수가 합쳐져서 중추신경계를 이뤄 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9번의 문제는 뇌와 척수를 찾으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 마지막 10번 문제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담즙을 만들어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하는 소화기관을 지금 묻고 있거든요. 제가 소화기관, 소화계통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나왔던 이 이론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음식이 지나가는 입과 식도 그리고 위와 소장, 대장만 소화기관, 소화계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화를 도와주는 소화부속기관 역시도 소화기관에 들어가고 소화계통에 들어간다고 설명드렸죠. 대표적으로 간이 있는데 간에서는 담즙을 만들어낸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담즙이 뭐였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도 지방이 유달리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담즙이 지방을 잘게 쪼개서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드렸죠. 다만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지긴 하지만 간에서 직접 분비되는 게 아니라 간 밑에 붙어 있는 담낭, 쓸개에 잠깐 저장이 되었다가 여러분들 소장에 지방이 지나가게 되면 그제서야 담낭 주머니를 짜게 되면서 담즙이 분비된다고 했죠. 따라서 담즙이 만들어지는 곳을 물어보면 간, 담즙을 분비하는 곳을 물어보게 되면 담낭, 쓸개가 되기 때문에 10번은 담즙을 지금 만들어내는 곳을 물어봤기 때문에 간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생리학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문제를 푸시면서 혹시나 앞뒤, 전후 이론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전 강의로 돌아가셔가지고 그 부분만이라도 수업을 다시 들으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문제 중에 틀린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전 강의로 들어가셔가지고 타임라인 찍어서 그 부분 꼭 복습하고 시험 보러 들어가셔야 합니다. 저는 바로 이어서 피부 미용기기약 15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쉬지 마시고 바로 피부 미용기기약 문제풀이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쉬지 말고 바로 오세요.